가중장애라는 거는 보험사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검증해야 하는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첫 번째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으실 때보다 훨씬 더 본인이 혼자서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쳤던 부위가 악화됐을 때에 대한 손해사정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사고로 다치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셨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무사히 수령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2차 사고로 같은 부위가 악화되었다, 이러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집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전등을 갈겠다고 의자 위로 올라와서 전등을 갈았어요. 그러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고 병원에 가보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종결된 후에 후유장애 진단을 해보니까 약간의 기형이 발생했고, 그래서 약간의 기형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을 수령하고 사건은 종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년 뒤에 다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부위를 또 다치셨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진단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제11 흉추 압박골절이 1차 사고 때 발생한 진단명이고, 여기 보시면 을증 돼 있죠. 제3 요추 압박골절로 돼 있는 게 두 번째 사고입니다. 근데 을증이 돼 있죠. 그러면은 의심은 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시행해 봤어요. 그 결과 요추 3번은 압박골절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아프다고는 하시고 몸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후유장애 보험금을 다시 수령할 수 있는지를 의뢰하셨고, 저희는 흉추 11회 압박골절이 좀 더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1차 사고로 발생했던 흉추 11번 압박골절이 후유장애가 가중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에 가중된 장애가 상해기여도 여부를 판단이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는 골다공증이 없으셨는데 이제 시간이 꽤 오래 지났거든요. 3년 그 사이에 골다공증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손해사정의 결과 이제 개인보험 후유장애 진단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척추의 뚜렷한 기형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가중장애 경우는요, 보험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치의 소견과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해서 보험사에게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두 번째를 보시면 기존에 없었던 골다공증이 발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뼈가 급격히 나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중장애에 대해서는 상해 기여도를 판단해서 보험사 감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후유장애 보험금 2,520만 원을 환자분께서는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압박골절이라는 거는 한 번 다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중상인데, 그거를 두 번이나 다치셨다라면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중장애라는 거는 보험사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검증해야 하는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첫 번째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으실 때보다 훨씬 더 보험사가 까다롭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나도 저런 경험이 있다라거나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의 전문가나 저희 보험손해사정에 문의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은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금 청구 기술 보청기는요, 매일 아침 8시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출근길에 이 영상 보시고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